안녕하세요. 11강 분류 모델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이제 과제를 해야 하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코드는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아마 머릿속에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SVM 같은 용어들이 막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개념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들어 봅시다. 자, 코딩을 시작하면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바로 데이터 준비,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모델한테 데이터를 먹이기 전에 예쁘게 다듬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화면에 보이는 이 데이터셋 좀 보세요. 익숙하죠? 강의에서 봤던 어덜트 인컴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워크 클래스나 섹스 같은 컬럼을 보면 프라이빗, 메일 이렇게 글자가 써 있잖아요. 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결국 수학이거든요. 컴퓨터가 메일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컴퓨터는 male, female 같은 글자는 못 알아들어요. 대신 뭘 알아듣죠? 네, 1과 0 같은 숫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글자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기술이 원헛 인코딩입니다. 보세요. 원래 섹스 이콜 메일 이렇게 텍스트였던 게 섹스 메일 1 이렇게 숫자로 바뀌었죠. 섹스 이콜 피메일은 섹스 메일 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0버 1로 된 컬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데이터에 텍스트 컬럼이 수십 개면 이걸 다 일일이 바꿔줘야 하나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판다스가 있잖아요. pd.getDummies 이 마법 같은 함수 딱 한 줄만 쓰면 데이터에 있는 모든 텍스트 컬럼을 알아서 쫙 하고 숫자로 바꿔줍니다. 진짜 너무 편하죠? 자, 이제 글자를 다 숫자로 바꿨으니까 진짜 끝일까요? 아쉽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스케일링이라는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마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나이, 2자릿수고 어떤 건 연봉, 8자릿수고 이 숫자 크기 차이가 어떤 모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별표 5개짜리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모델에 스케일링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KNN이나 SVM처럼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재는 모델들은 스케일링이 거의 생명줄입니다. 만약 이걸 안 하면 아까 말한 연봉처럼 숫자 단위가 큰 데이터가 혼자서 모델을 쥐락펴락하게 돼요.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반면에 결정 트리 같은 모델은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차이 과제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스케일링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스카이킬런에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와서 쓰면 끝이에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모든 데이터의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기준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위 걱정은 없는 거죠. 자, 드디어 데이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허들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타자는 결정 트리입니다. 강의에서 버섯 데이터 가지고 이게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맞추던 거 기억나시죠? 결정 트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데이터를 가장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가장 잘 나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불순도 또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바구니에 독버섯이랑 식용버섯이 막 뒤섞여 있으면 복잡하죠? 이게 바로 불순도가 높다는 상태입니다. 결정 트리는 질문을 하나씩 던져서 이 바구니를 나눴을 때 한쪽에는 독버섯만, 다른 쪽에는 식용버섯만 모이도록, 즉 불순도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똑똑한 알고리즘을 좀 제어해 볼 시간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모델에 달린 조절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돌리면서 모델의 학습 방식을 컨트롤하는 거죠. 결정 트리에서 우리가 꼭 만져줘야 하는 손잡이가 바로 맥스 뎁스입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나무가 끝도 없이 자라나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있는 모든 걸 다 외워버리죠. 이러면 처음 보는 데이터에는 맥을 못 추는 바로 그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맥스 뎁스로 나무야 이 이상은 자라지 마 하고 깊이를 제한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 오케이, 그럼 다음 모델들로 넘어가 볼까요? KNN이랑 SVM입니다. 이 두 모델은 강의에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다룰 때 등장했었죠. KNN은 이름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절 손잡이는 바로 K입니다. 내 주변에 몇 명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거냐 이거죠. K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한두 명 얘기만 들으면 좀 이상한 애 하나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 있겠죠. 반대로 K가 너무 크면 너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 동네의 특성은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K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죠. 코드를 짤 때는 아마 scikit-learn에 있는 리니어 SVC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이 모델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그룹의 데이터를 나눌 때 그 사이의 간격, 즉 마진을 최대한 넓게 만드는 최적의 선을 찾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과제 코드 제출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딱 정리될 수 있도록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코딩. get더미즈로 글자를 숫자로. 둘째, 스케일링. 특히 거리 기반 모델이라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리고 마지막, 제어. 맥스 뎁스나 K 같은 조절 손잡이로 모델이 시험 문제만 외우는 바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인코딩, 스케일링, 제어. 이 3단계면 충분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코드를 짜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get더미즈를 쓰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고.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내 데이터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줄 모델은 뭘까? 단순히 코드를 돌리는 걸 넘어서서 어떤 모델이 이 데이터의 진짜 스토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지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게 데이터 과학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